리눅스의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우분투 시스템을 설치해봐서 알겠지만 현재 우분투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굳이 명령어를 모르더라도 마치 윈도우 시스템처럼 마우스를 통해 필요한 아이콘들 또 메뉴들을 하나하나 선택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처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리눅스 환경은 인터넷을 통해 원격지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리눅스에 대한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학습해 봄으로써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어지지 않는 환경에서도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볼 것이고, 이 리눅스 기본 명령어들은 유닉스 명령어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원격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인 텔넷이라는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가상 머신을 통해 리눅스 시스템을 직접 설치해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윈도우 10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눅스 쉘을 통해서 서비스를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원격지 접속 서비스를 사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눅스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로컬 시스템에서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텔넷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원격 서버에 접속하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텔넷이라는 서비스는 전통적인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로서 사실상 월드와이드웹 서비스보다 훨씬 더 이전에 나온 초창기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약자로서 원격 컴퓨터에 접속해서 그 원격 컴퓨터의 자원을 통해 어떤 정보들을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즉, 키보드와 모니터는 내 로컬 시스템의 것을 사용을 하되 컴퓨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 그리고 CPU에 해당하는 자원들을 원격지 서버가 제공해주는 자원을 통해서 사용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키보드와 모니터만 내 로컬 시스템의 것을 사용을 할 뿐 실제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은 내가 접속한 원격 서버에 대한 자원을 통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텔레 서비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원격지 컴퓨터에서 텔레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컴퓨터에서 23번 포트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텔넷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부르죠. 텔넷 서버에 접속해서 그 텔넷 서버의 자원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정 텔넷 서버 입장에서는 아무나 접속해서 그 자신의 자원들을 함부로 사용을 하도록 해주면 보안상에도 또 성능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텔넷 서비스는 웹 서비스와 달리 그 서버를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계정 정보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인증된 사용자만 해당하는 서버의 자원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 대부분의 텔넷 서버는 유닉스 서버나 리눅스 서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유닉스 혹은 리눅스 계정 정보를 통해 텔넷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로컬 시스템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내 계정을 갖고 있는 서버에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접속해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현재 윈도우 시스템에도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추가로 설치되어지는 프로그램 중에 제공되어지다 보니까 제어판에 윈도우 기능 사용하지 않음이라는 우리 리눅스 쉘 설치했던 그 대화 상자를 통해서 텔넷 클라이언트라는 항목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그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해주고 설치 과정을 거쳐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윈도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그 기능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으나 한글에 대한 처리라든가 화면에 출력되어질 내용들을 알아보기 쉽게 색상으로 구분을 해서 처리하는 등의 기능들이 제대로 처리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좀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프로그램으로는 원격 전용의 접속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지는 PuTTY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PuTTY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한글화 버전으로 iPutty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로 지원되어지는 프로그램이면서 윈도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통적인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 다양한 문자셋을 설정을 한다라든가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에 대한 목록들을 관리해 준다라든가 혹은 보안 접속 같은 SSH 같은 보안 접속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는 등 많은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대표적인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iPutty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나서는 현재 환경 설정 창에서 창 밑에 변환이라는 부분에서 송수신할 데이터들을 UTF 파일 형식으로 설정을 바꿔주고 나면 한글에 대한 처리도 잘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격 접속 시에 SSH라고 Secure Shell이라고 해서 텔넷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되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주고받는 모든 통신들을 암호화해서 좀 더 보안에 강화되어진 형태로 원격 접속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iPutty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역시 전통적인 텔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SSH 서비스를 통해서도 서버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버 측에서 SSH를 지원을 해줘야지만 접속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당장 여러분들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원격지 서버에 접속한다라는 개념, 또 접속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참고 삼아 봐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 우리는 리눅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본적인 명령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되어진 명령을 해석해서 커널을 적절히 구동을 해서 필요한 연산들을 하드웨어를 통해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내줄 수 있는 사용자와 커널 사이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쉘이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서 이 쉘이라는 부분은 시스템 커널과 분리되어진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져서 사용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쉘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약간씩 기능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설치한 우분투 데스크탑처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마우스를 통해 메뉴나 아이콘들을 조작해서 직접 프로그램이나 명령들을 실행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앞서서 소개했듯이 더 일반적인 경우로는 텔넷이나 SSH와 같이 텍스트 기반의 원격 접속 서비스를 통해 원격지 서버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명령들을 익히고 그 명령들을 쉘을 통해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현재 쉘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동작되어지는 순서를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쉘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다만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입력받아서 그 명령을 해석하고 그 해석되어진 결과에 따라 외부 명령 혹은 내부 명령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내주는 형태로 동작하는 좀 특별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자, 쉘 프로그램은 텔넷과 같은 원격지 서비스를 통해서 원격 서버에 로그인하거나 혹은 윈도우 10의 리눅스 쉘을 수행을 하거나 혹은 우분투 데스크탑과 같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는 환경에서는 별도로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수행시켜 주어서 마치 우리 윈도우 10의 명령 프롬프트와 같은 창을 하나 띄워서 쉘을 구동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쉘이 구동되어지면 화면상에는 쉘 프롬프트가 표시가 되어지고
그 쉘 프롬프트 상에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쉘 프로그램은 현재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라는 것들을 해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일단 쉘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내장 명령인지 아니면 외부의 별도의 실행 파일로 존재하는 외부 명령인지를 판단을 해서 내장 명령이다 라고 하면 쉘 프로그램이 직접 명령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명령을 입력받기 위한 프롬프트를 다시 표시해 주어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것이요. 내장 명령이 아니라 외부 명령이다 라고 한다면 쉘 프로그램과 별개로 존재하는 하나의 실행 파일을 통해서 명령을 수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쉘 프로그램은 하나의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주어서 우리 앞서서 배웠었죠?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하나의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되어진 자식 프로세스를 통해 역시 exec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외부 명령에 대한 실행 파일을 찾아 실행해주는 그 작업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외부 명령에 대한 실행 파일이 실행되어져서 작업을 다 마칠 때까지 그 프로세스의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쉘 프로그램은 대기하게 되어졌다가 자식 프로세스가 모든 작업을 끝내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주게 되어지면 깨어나서 다시 이후 명령들을 입력받아 처리해주는 방법으로 각각의 명령들은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닉스 혹은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어지면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제공되어지는 시스템 호출을 이용을 해서 직접 이런 나만의 쉘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수 있는 일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리눅스나 유닉스 기반의 시스템 프로그래머다 라고 하면 그저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서 제공되어지는 시스템 호출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고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도전해 볼 만한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현재 리눅스 쉘의 내장 명령어들은 사실 쉘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모든 쉘이 다 똑같은 내장 명령을 제공하는 건 아닐 것이고 기본적으로 cd와 같은 공통적인 내장 명령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외장 명령과 내장 명령이 동시에 제공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앞에 기술한 다음과 같은 명령들이 쉘 내부에서 처리되어지는 내장 명령들로 보통 제공이 되어지는데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cd라는 명령은 change directory라고 해서 현재 작업 경로를 바꿔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해요. 작업 경로를 바꾸는 행위를 쉘 외부 명령으로 수행하고 나면 즉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별개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작업 경로를 바꾸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작업 경로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나머지 쉘 작업 중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cd라는 명령은 내부 명령으로 제공이 되어지고 그 밖에 쉘을 종료하도록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exit나 혹은 로그인한 과정들을 끝내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그아웃 같은 명령어들이 내부 명령으로 처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밖에 사용자 편의기 등으로 제공되어지는 source, alias, export, history 같은 것들이나 단순하게 화면에 어떤 정보들을 출력하기 위한 echo 같은 명령은 외부 명령으로도 제공되어질 수 있으나 자주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명령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실행해 줘야 되잖아요. 간단한 어떤 정보 하나 출력할 때마다 자식 프로세스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내부 명령으로도 제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외부 명령이라는 것은 현재 파일 시스템 상에, 즉 보조기억 장치 상에 실행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는 명령어들을 가리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외부 명령을 실행한다라고 한다면 쉘이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를 통해 특정 외부 명령에 대한 실행 파일을 실행해주는 형태로 구동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외부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을 위해 그 명령어에 대한 실행 파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파일 시스템 상에 정확한 경로명을 기술을 해서 실행을 해줘야 하나, 매번 명령어를 실행할 때마다 그 명령에 대한 실행 파일의 위치를 일일이 기술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한 작업이 될 것이에요. 따라서 좀 더 간편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쉘 프로그램은 내부적으로 환경 변수라는, 그러니까 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데 참조할 어떤 정보들을 소위 환경 변수라는 곳에 등록을 해 놓게 되는데, 그 환경 변수 중에서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다가 자주 실행되어지는 명령어들에 대한 경로명들을 저장을 해두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외부 명령 같은 경우 내가 특별한 경로명 없이 실행 파일 이름만 달랑 사용을 해주게 되어지면 그 패스 환경 변수에 등록되어진 디렉토리들을 순차적으로 탐색을 해가 보면서 해당하는 명령과 일치하는 실행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경로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경로상에 있는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고 나면 각 자신의 패스트 환경 변수에다가 즐겨 실행하게 되어질 경로명들을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명령을 실행하고자 했을 때 명령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동작들을 기술을 하기 위한 옵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옵션을 포함한 명령들을 간편하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에일리어스라는 소위 별명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일부 쉘에서 제공이 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에일리어스 기능을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아주 복잡한 옵션을 포함하고 있는 명령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간단한 이름으로 대체해서 마치 별명을 붙이듯이 설정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실습에서는 윈도우 10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눅스 쉘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가상머신상의 우분투를 사용을 할 사람들은 로그인한 후에 왼쪽 하단에 점점점 부분 눌러가지고서 터미널을 검색해서 실행시켜주면 다음과 같이 리눅스 쉘을 실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리눅스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공백을 포함하지 않는 한 단어로서 명령어 자체를 기술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옵션과 인자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강의 자료에서 보면 이 부등호 표시, 꺽쇠 괄호로 감싼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네모 괄호로 둘러싼 부분은 선택적으로 필요하면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명령어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옵션이나 인자는 각각 필요시 설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어라는 것은 실제 사용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내부 명령이나 혹은 외부 명령에 대한 실행 파일의 이름을 기술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필요시 외부 명령의 경우 경로명을 포함해서 기술할 수도 있고,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패스 환경 변수나 에일리어스에 등록되어진 경우라면 경로명 없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명령어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자, 옵션이라는 것은 보통 하이픈과 더불어서 하나 이상의 문자들로 기술되어지게 되는데, 자, 주의할 것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엄격하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본 명령어 역시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문자 A라는 옵션과 대문자 A라는 옵션은 서로 다른 옵션으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고 대소문자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사용을 해주기 바랍니다. 옵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령이 제공되어지는 세부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을 할 것인지를, 현재 명령을 수행하고자 했을 때 어떤 기능을 적용해서 수행할 것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간단한 키워드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마지막에 사용되어지는 인자라는 것은 현재 명령에 전달되어지는 값으로서 보통 명령이 수행되어지는 대상을 지정을 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보통 하나의 파일 이름이나 혹은 디렉토리 이름 등이 사용되어져서 이 인자로 지정되어진 파일에 혹은 디렉토리에 대해서 어떤 처리들을 수행을 해주어라 라는 형태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명령을 수행을 할 때 여러 개의 옵션을 동시에 적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하이픈 하나 써주고 나서 알파벳들을 각 옵션에 대한 알파벳들을 쭉 연결해서 기술을 하면 되고, 인자들을 여러 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인자들은 공백으로 띄워서 분명하게 기술을 해주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명령과 옵션과 인자는 반드시 공백으로 띄워서 표시를 해줘야지만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점 역시 기억을 해둡시다. 현재 리눅스 시스템에서 특정 명령에 대한 위치를 찾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명령이 위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강의 자료상에서 외부 명령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 명령어에 대한 절대 경로명을 기술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절대 경로라는 말 다시 좀 다뤄보긴 할 것인데, 각각의 시스템마다 각 리눅스 버전마다 또 유닉스냐 리눅스냐에 따라서 각 명령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명은 살짝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경로명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중심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명령은 외부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참고하기 바랍니다. 현재 위치라는 명령은 그 뒤에 하나의 인수로 명령어를 갖음으로써 이 명령어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해주는데, 이 명령어가 에일리어스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혹은 패스 환경 변수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존재하는 실행 파일이다라는 하나의 경로명을 출력을 해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현재 which라는 명령 사용을 하기를, 그냥 which 찾아볼까요? 현재 보면 루트 밑에 usr 밑에 bin 밑에 which라는 형태로 현재 이 which라는 실행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명에 대한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경로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루트 디렉토리다, 디렉토리 밑이다 라는 것들이 좀 개념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하나 더 해봅시다. which 하기를 ls 해보면 역시 루트 밑에 usr 밑에 bin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ls라는 파일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현재 시스템의 패스트 환경 변수의 값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환경 변수의 값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echo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echo 해주고 $사인 해주고 나서 대문자로 패스라고 써주게 되어지면 현재 쉘이 수행되어지면서 참조되어지는 패스 환경 변수에 대한 내용이 쭉 등록이 되고 있어요. 현재 윈도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눅스 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파일스 같은 다소 전통적인 유닉스나 리눅스에는 없는 그런 경로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앞쪽에 있는 것들 보면 되겠어요. 루트 밑에 usr 밑에 로컬 밑에 sbin이라든가 bin이라든가 이런 경로들이 주로 바이너리에 대한 약자인 거죠. 실행 파일들이 담겨져 있는 경로들을 콜론으로 구분을 해가지고서 쭉 나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하나의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어지면 그 명령어가 내부 명령어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 경로명을 순서대로 찾아가 보면서 해당하는 명령이 발견될 때까지 처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앞서서 내가 ls라는 명령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ls는 루트 밑에 usr 밑에 bin이라는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가? 없네. 여기에 있는가? 없네. 여기 있는가? 없네. 여기 있는가? 봤더니 여기 ls라는 명령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명령을 갖다가 쉘은 실행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where is라는 명령도 있어요. 역시 외부 명령으로 where is라는 명령은 지정된 경로상에서 내가 지정한 이 명령어에 대한 실행 파일을 찾아서 그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명을 찾아 출력해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앞에 which라는 명령은 패스 환경 변수로 지정된 경로상에서 찾아주는 명령이다 라고 했었죠. 반면에 where is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주로 시스템상에서 각종 명령이나 혹은 매뉴얼 파일 같은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지정되어진 특정 경로상에서 해당하는 명령들에 대한 위치를 찾아서 출력해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자, where is라는 명령을 이용해 봅시다. where is 하고 있기를 ls 해보면 현재 ls라는 명령은 루트 밑에 usr 밑에 bin 밑에 존재한다 라는 것은 위치라는 명령의 결과와 동일해 보입니다. 다만 위치라는 명령은 패스 환경 변수를 통해서 찾았다라고 하면 where is라는 명령은 시스템에서 지정된 몇 개의 바이너리들을 담고 있는 실행 파일들을 담고 있는 디렉토리 내에서 검색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뭐 더불어서 usr 밑에 share 밑에 매뉴얼이라고 해서 매뉴얼 페이지라는 명령어들에 대한 도움말들을 저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매뉴얼 페이지 중에서도 정보들을 찾아서 매뉴얼 페이지가 존재하는 경로명을 같이 출력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두어서 실행 파일에 대한 것만 출력을 할 것인지 매뉴얼 파일에서만 출력을 할 것인지 등등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man이라는 외부 명령은 현재 리눅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각종 명령들에 대한 세부 옵션이라든가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ma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where is 라고 작성을 해주게 되어지면 엔터 쳐서 볼게요. 그러면 현재 where is라는 명령은 뭐 하는 명령인지, 또 where is라는 명령은 어떤 옵션들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설명들이 쭉 출력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화면씩 끊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어서 여기서 스페이스바 눌러주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 뭐 필요에 따라 거꾸로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우리 less라는 명령을 다룰 때 살펴보도록 하고 해서 세부적인 명령들에 대한 옵션들이나 사용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고 모든 검색이 끝나게 되면 Q 눌러서 매뉴얼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스템을 사용을 하다가 세부적인 옵션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man이라는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손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